안녕하세요, 장현경입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조회수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이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알고리즘 파도를 잘 타야 성공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한 편의 콘텐츠는 곧 한 마리의 나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25라고 실망하시나요? 하지만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 25명은 여러분이란 존재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는 나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딘가로 날아가 누군가와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브랜드나 제품 리뷰를 다룬다면 그 영상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담당자들이 매일 아침 자사 제품명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관련 컨텐츠를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조회수를 높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기준에 부합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리즈 컨텐츠를 위한 고급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AI와 함께 나만의 색깔을 담은 좋은 컨텐츠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채널을 구독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다음의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연히 알게 된 여러분의 영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단계에서 구독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에 흥미를 느낀 그 사람은 여러분의 채널로 이동해서 여러분이 만든 다른 컨텐츠를 한번 쓱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한 그런 컨텐츠들이 여럿 발견되고 그중 하나를 시청해서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구독을 확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시리즈물의 형태를 띤 컨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내 컨텐츠에 호감을 가진 불특정 다수들로 하여금 더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물의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게 곧 여러분 채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채널 그 자체의 명확한 방향성이 시리즈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획자라고 가정하고 함께 가상의 기획회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런 의뢰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디자이너이고요.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속에서 제 브랜드를 가지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펼치고 싶은데 소재가 금방 고갈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인데요.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디자이너에게 시리즈 컨텐츠 제작에 대한 조언을 주시겠어요? 저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의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전 너무나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예쁘게 만들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 가로등은 저런 모양일까? 왜 어떤 커피숍들의 4인용 테이블은 동그란 테이블 2개를 붙여서 배치한 걸까? 세상 모든 물건들을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다. 이것만큼 무궁무진한 시리즈 소재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2단계는 그냥 아이디어만 나온 상황이고 여기부터는 AI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죠. 우린 딱 2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 채널의 이름 그리고 후속 컨텐츠들의 제한. 다른 건 몰라도 AI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번엔 제미나이를 열어보도록 하죠. 제미나이에게 제가 한 말을 그냥 대충 요약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어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왜? 라고 물어보고 이것보다 더 실용적일 수 없을까를 고민하기도 해. 예를 들면 가로등의 모양은 왜 저런 모양일까? 동그란 테이블 2개를 4인용 테이블로 쓰는 커피숍들은 왜 그런 걸까? 등등. 그리고 나서 2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채널 이름 3개를 직관적이고 중의적이고 언어 유희가 발휘된 영어명으로 제안해주고 두 번째, 비슷한 콘텐츠들도 5개 제안해줘. 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디테일이란 네임은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렇게 채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명이야말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인지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이 채널명만 잘 지어도 내가 만들어야 할 콘텐츠의 확장력도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3PM이라는 채널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채널명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오후 3시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토크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후 3시에 마시면 좋을 음료 추천, 오후 3시에 명동역 사거리의 라이브캠, 오후 3시에 나른한 음악을 모은 노동요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오후 3시라는 아주 직관적인 채널명 하나가
아주 명확하고 선 굵은 시리즈 컨텐츠들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조건값을 바꿔가며 생성해 나가면 좋겠죠. 이럴 때는 더 짧게, 더 쉽게, 더 재미있게 라는 요청을 넣어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짧고 간결한 채널명 5개 제안해줘 라고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제목들이 많이 있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디자인과 관련한 채널명 부탁한 것과 더불어서 컨텐츠 제안도 몇 개 했었었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왜 대중교통 시트는 화려하고 라니한 패턴을 갖고 있을까? 눈 감고 샤프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은 왜 가장 먼저 닫을까? 마트의 우유는 왜 항상 제일 안쪽에 있을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컨텐츠를 생산해낸다면 저는 주저없이 구독을 누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AI의 도움으로도 뭔가 복잡한 기획회의를 쉽게 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가 소재 고갈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시리즈물을 기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모델과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봉착하는 문제는 이들이 기억하는 정보들이 가끔은 쓸데없이 너무 편협하거나 전방위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볼 영화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제가 영상 제작자라는 것을 아니까 영상 제작자에게 딱 좋은 영화라면서 큐레이팅을 하는 거죠. 전 그냥 자연인으로서 볼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행동의 수정을 요청할 때 가끔은 논쟁으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 이거 하나만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같이 수정하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리즈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보완 작업을 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복잡한 기술 없이도 구글 문서 하나로 나만의 시리즈 전용 챗봇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 계정을 갖고 계시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고 왼쪽 위에 신규 아이콘을 누르고 구글 덕스 빈 문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래 항목을 넣습니다. 이 항목은 이제 우리 제미나이가 우리 채널의 모든 히스토리와 규칙을 기억하고 참고할 역할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PM 채널 시리즈 컨텐츠 제작, 그리고 반드시 확인이라고 넣고요. 이전 대화의 기록의 모든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아래 메모장의 내용에서만 근거하여 충실히 답변할 것. 이게 이 역할 지침서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한 줄로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참고하여 대답해야 할지 그 방향성이 명확해진 것이죠. 고정값은 컨텐츠 유형, 유튜브 롱폼 시리즈고요. 주제는 오후 3시를 기반으로 한 모든 컨텐츠, 그래서 예시를 적어줍니다. 오후 3시에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오후 3시에 먹으면 좋은 간식, 오후 3시에 할 수 있는 운동, 오후 3시에 만나본 사람들 등등. 타겟은 20대, 30대 직장인, 주부, 학생, 남녀. 그리고 톤은 대중적이다. 길이는 소재에 따라 10분에서 50분. 네. 매회 구조는 이렇게 1, 2, 3, 4번으로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제에 대한 예시인데 예시를 줘야 그 예시에 근접한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주지 않으면 너무 범위가 커지거든요. 다만 이렇게 예시를 주면 이 예시 안에서만 사고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 지침을 주는 거죠. 3번 고정값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콘텐츠 예시 플러스 절대 예시에서만 주제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전 회차 누적 기록을 집어넣습니다. 완성된 콘텐츠의 히스토리를 이제 여기다가 넣고 AI가 이 스타일을 계속 학습해서 일관성 있는 후속편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수값을 넣었습니다. 네, 3PM과 관련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콘텐츠를 반영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제목 5개, 그리고 스토리 시놉시스, 구조, 썸네일 문구 3개, 다음 회차 아이디어 3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3PM 채널의 시리즈 컨텐츠 제작과 관련한 예시에 해당되고요. 여러분에게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흐름대로 빈칸을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바꾸신 뒤에 링크를 복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제미나이로 가져와서 이 주소를 붙이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 링크에 기반하여 주제를 제안해줘 라고 하면 권한 설정을 허락하고 난 뒤에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방향성이나 주제의 범위, 기타 세부 항목을 조정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 친구와 대화를 하지 말고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그 지침서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다시 대화창에 붙여놓고 이 내용의 근거에서 다시 제안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고하고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시리즈 콘텐츠의 핵심은 1편, 2편, 3편이 계속해서 일관된 톤의 매너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방식의 진짜 위력은 시리즈 2편, 3편을 만들 때 나타납니다. 1편이 완성되면 그 결과물의 핵심 내용과 톤을 구글 문서의 이전 회차 누적 기록 항목에 간단히 추가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 구글 문서 링크 하나가 우리 채널의 모든 제작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나만의 전용 챗봇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가 이전 컨텐츠들이 어떤 톤과 방향으로 제작되었는지 문서를 통해 완벽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언제든 일관성 있는 퀄리티의 시리즈물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리즈물 영상 제작의 이점은 매번 소재를 생각해야 하는 창작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명확한 채널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셨던 이 과정이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에이전트 AI의 기본 워크플로우이기도 합니다. AI에게 맥락을 부여하고 활동 범위를 통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익숙해진다면 이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영역까지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컨텐츠의 영역 안에서라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컨텐츠는 언젠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발견된 컨텐츠는 널리 퍼져갈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